네,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대로 그냥 가겠습니다. 네, 교과서 내용은 제가, 어디다 놨죠? 네, 여기를, 여러분이 교과서에 오픈되어 있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아마 교과서의 내용들이 전부 이렇게 자료로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두 번째 클래스 모듈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듈이란 이제 여기 아직 클래스가 안 끝났군요. 네, 쭉 내려가서, 우리가 좀 더 모듈에 대해서 하기 전에 클래스의 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전 시간에 클래스는 일종의 틀이다. 어떤 금형과 같은 틀이고, 거기서 만들어진 과자는 객체라는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우리가 다양한, 우리가 예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 객체와 인스턴스의 차이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한번 제 블로그에서도 그거를 좀 설명한 내용들이 나오니까 객체와 클래스에 대한 차이도 여러분이 한번 조금 요거는 살펴보도록 하고, 요거는 그냥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칙연사 클래스 만들기로 바로 들어가면서 좀 더 클래스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칙연산 클래스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또 우리 매번에 우리 구글 콜앱의 맨 끝으로 한번 가서 해볼까요? 컨트롤 여기서 MB라고 그랬죠? MB로 해서 자, 사칙연사 클래스 어떤 포칼이라는 걸 이용해서 객체 A를 만들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거 한번 써봅시다. 그러니까 A는 하고 먼저 사칙연사 클래스 포칼이라는 게 있다고 칩시다. 포칼이라는 클래스가 있어서 이렇게 되면 클래스를 이렇게 만드는 것인데 사실은 얘는 내장 클래스가 아니라면 이렇게 오류가 뜨겠죠. 그럼 포칼 클래스를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클래스 구조를. 그래서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처음에 위에다가 여기가 클릭을 여기다 좀 해주고 전줄에다가 클래스 선언이 돼야 되겠죠. 클래스라고 예약어를 써서 네, 포칼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면 클래스의 정의가 시작된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고, 그러면 이제 포칼이란 클래스가 일단 아무 정의가 없다고 치면 그냥 여기다가 패스 이렇게 쳐주면 네, 여기서 뭔가 그냥 클래스가 다 정의됐다고 가정하면 일단 오류는 없겠죠. 문제는 뭐냐면은 그래도 A라는 클래스가 아무 동작이 안 되기 때문에 만들어만 진 상태고 오류는 없는 상태지만 아무 빈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아무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클래스의 타입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타입 A를 해주면 얘는 포칼 클래스구나. 메인 함수에서 만들어진 포칼 클래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인데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하나 이 금형의 이제 빈 금형의 상태인데 틀이 빈 상태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하나 이제 만들어 보자는 것이죠. 먼저 이 포칼 클래스에서 네, setData라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def 해가지고 클래스 내에서 이제 함수를 정의해야 되는데 함수명 setData고요. 무조건 여러분들은 self라는 것은 첫 번째 디폴트로 들어간다고 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first라는 파라미터와 second이라는 매개 변수를 받아가지고 함수의 정의에서는 꼭 콜론이 필요한 거니까 콜론을 넣어주시고 이제 그쵸? second까지 넣어주고 가로 닫고 콜론까지 엔터를 치면은 이제 이 부분부터 함수 정의가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놓고 여기다가 self.first라는 멤버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지금 막 들어온 어떤 매개 변수의 값을 멤버 변수로 넣어주고 그다음에 self.second라는 또 멤버 변수에는 또 매개 변수로 들어온 second를 우리가 저장시키는 걸로 끝내는 걸로 합시다. 여러분 또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여기서 말하는 first와 second는 매개 변수이고요. 그 다음에 self로 시작하면서 first와 또 self로 시작하면서 second 요거는 우리가 멤버 변수가 되겠습니다. 멤버 변수와 매개 변수. 요거는 매개 변수. 여기는 멤버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또 실행해 보면은 또 역시 아무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메서드를 만드는 과정을
여러분이 교과서에 잘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서드라는 개념을 교과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first는 매개 변수, 그쵸? 그 다음에 이것은 멤버 변수, 이런 개념들을 잘 설명하는 그런 그림이 도식화된 그림이 이제 있는 것이고요. 이제는 호출을 한번 해보는 것이죠. 자, 호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약에 한 3과 4를 네, 매개 변수로 넣어가지고 한번 호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이 가능한 거죠. 우리가 first에는 3을 넣고 네, 3을 넣어주고 이거 example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4로 넣어주게 되고 얘를 호출을 했어요. 호출을 해가지고 아니 여기서 생성을 시켜 놓고요. 네, 실행을 할 때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그쵸. set data 그쵸. set data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3과 4를 호출했어요. 그렇게 해서 실행해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뭐 아무 일이 없겠죠. 문제는요. 그 멤버 변수의 요소 값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a.first는 어떤 값이 저장되었고 print a. 네, second에는 어떤 값이 저장되어 있는가. 이렇게 a라는 객체의 멤버에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접근한다고 하는데요. 네, 요것을 우리는 멤버 변수의 값을 멤버 변수의 접근, 액세스를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다시 새로 배워야 할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first는 뭐죠? 액세스. 네, 멤버 변수의 값인 거고, 여기서 말하는 set data는 멤버 클래스 객체의 메서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열어놓고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상된 대로 3과 4가 잘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A에다가 놓고 A에 놓고 점을 찍어 보면은 이제 두 가지가 보이는데요. 하나는 뭐가 보입니까? A라는 것이 하나의 포컬이라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여러 가지 값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멤버 변수인지 멤버 함수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포칼 a.포칼은 포칼. 네, 뭐가 표시되어 있죠? 포칼 하면은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포칼.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클래스에 접근을 해본 거죠. 그럼 요거는 메소드로 접근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A의 set data, first, second 이것은 멤버 변수로서 접근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왜 표시가 안 되죠? 원래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조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네, 요것은 조금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멤버 변수를 접근해 보았다. 요것을 한번 확인해 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교과서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쭉쭉 나가서 두 번째 객체를 또 만들어 보자고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객체 B는 네, 또 역시 forCal을 사용해서 B라는 또 객체를 우리가 클래스를 통해서 생성을 해 보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B에 대해서도 또 역시 멤버 변수를 세팅을 해보죠. 그러면 이게 B의 또 set data 네 이렇게 쳐가지고 네 이번에는 뭐 3과 7로 해보죠. 3과 네 7로 이렇게 또 접근을 해보았습니다. 3과 7이네요. 네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3과 7. 자 이런 식으로 해서 B의 객체의 메서드를 사용해서 3과 7을 보내면 네, 3과 7이 넘어왔고 그 값들이 이제 또 B의 멤버 변수의 값들에 다 저장이 됐겠죠. 이것들도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본다 그러면 또 그 값들이 제대로 출력되는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얘네들도 여기다가 print 네, 한번 실행한 다음에 B의 second는 얼마, first는 얼마이고, 네, B의 second는 또 얼마인가를 또 이렇게 네.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네 여기서 네 3과 7 나오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이제 클래스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메서드를 우리가 메서드 아까 생성자를 만들지는 않았어요. 여기서 생성자를 만들지 않았고 아까 같이 생성자 함수를 그냥 메서드에서 직접 만드는 사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바깥 부분 메인 함수에서 직접적으로 first, second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그 클래스 객체의 멤버 변수들을 한번 접근하는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여러 가지 메서드를 더 추가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클래스 객체가 메서드를 하나만 갖는 게 아니라 다양한 메서드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엔터를 치면 자동으로 setData 영역으로 들어가니까 빠져나와서 이 부분에서 클래스 영역에서 두 번째 메서드를 만드는 거예요. add라는 함수를 self라는 기능을 넣어서 만들고 역시 콜론을 쓴 다음에 교과서대로 result라는 어떤 변수에다가 그쵸 self first 하고 더하기 self second 자 이런 식으로 넣었어요. 여기서 또 좀 재밌는 우리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왜 second죠? 어떤 것이냐면 return 이렇게 해서 우리가 result라고 일단은 가정합시다. 자, 요것도 영역을 빠져나온 다음에 이렇게 빠져나오면은 되겠습니다. 이렇게 빠져나오고 자, 요 상태에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죠? 여기서는 요거는 뭐죠? 그냥 로컬 변수죠. add 내에서만 사용하는 로컬 변수인 거고요. 요거는 멤버 변수예요. 요거는 클래스 내에서 다 통할 수 있는 변수입니다. 따라서 요 self.first는 setData가 만들어줬지만 add라는 메소드에서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멤버 변수는 클래스 영역에서 다 쓸 수 있는구나. 그 다음에 result는 add 영역에서만 쓸 수 있는 로컬 변수. first와 second는 self.first, self.second는 어디라고요? 클래스 내에서 쓸 수 있는 멤버 변수구나.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부한 거를 정리해 보자면은 전역 변수는 전체 영역에서 쓸 수 있는 변수, 멤버 변수는 그 해당 클래스 안에서만 통용되는 변수, 그 다음에 로컬 변수, 지역 변수는 또 해당되는 함수 내에서만 통용될 수 있는 변수, 이렇게 변수마다 자기가 유용한 영역이 계속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또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add라는 함수를 메소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되면 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런 게 가능한 거죠. 어떤 C는 그쵸? 뭐 요쯤에다 할까요? C는 뭐 C는 어떻게 되죠? A에 이번에는 add라는 메소드를 그냥 호출만 하고 끝났어요. 아무것도 없죠. 매개변수 보내주는 게 없이 끝내도 이건 가능한 거죠. 왜요? add라는 함수는 self 외에는 추가되는 멤버 변수를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요 add라는 메소드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얘가 자체적으로 A라는 객체의 내부 멤버 변수의 값들을 더해서 그 값을 반환하는 거였어요. 따라서 프린트 C를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요 사이에다가 프린트 C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3과 4가 반환된 것이 나올까요? 7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프린트 C를 해보면 이렇게 7이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얘가 지금 내가 어떻게 됐죠? C 나왔고 7, 3, 4, 4, 3, 7 이렇게 돼서 헷갈리니까 이 부분을 글쎄요. 지금 접근한 법을 우리 좀 정리 좀 해가지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set data 이 부분에서 지우고 딱 갑시다.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얘가 뭐가 뭔지를 모르죠. 이렇게 지우고 그다음에 타입도 지우고 A는 요것만 이렇게 넘어가죠. 그러면 잘 보십시오. 포칼에서 A라는 객체만 생성을 했고 그 다음에 set에서 3, 4를 했고 그 다음에 print C는 우리가 A.
add라는 함수를 만들었고, 네, print c를 해주게 되면 어느 것만 출력되면 될까요? 7만 출력되는지를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네, 너무 많은 걸 해서 이렇게 해주면 7만 출력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는 하나하나 여기다 주소문을 달아보면은, A 객체에, 그쵸. A 객체의 내부 멤버 변수에 3과 4를 할당한 거예요. 그쵸? 3, 4를 지정한 겁니다. 이렇게 지정했고요. 3과 4로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그 객체에, 그치, 객체 A의, 그쵸? 뭐예요? A의, 그쵸? 멤버 변수들의 합을, 네, 반환하라. 그러한 메소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3, 4를 지정하고 그 객체의 합을 반환한 값을 찍어라 했으니까 7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게 가능한 것이죠. 하나 더 호출해 볼까요? 이제 추가해가지고. 그럼 얘는 B라는 붕어빵을 만들어서 똑같이 이렇게, 네, 역시 for car 이렇게 해서 또 생성을 해주고, 붕어빵 두 번째 객체를 생성해주고, 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뭐 유사하게 b.set data 이렇게 해서 뭐 4와 5로 또 보내보고, 그 다음에 또 뭐 d는, 네, b의 뭐 add 함수를 호출해주고, 그 다음에 c와 d를 다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뭐 붕어빵들이 자꾸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7과 9가 출력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add set data a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면은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붕어빵 만드는 거를 이렇게 이 클래스 객체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또 우리가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바로 이 객체들을 만드는 과정과 그다음에 객체를 생성할 때 이렇게 가끔씩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게 set 데이터가, 그쵸? 이 포칼이 클래스인지 함수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내야 돼요. 이게 함수를 호출해서 포칼이라는 함수를 호출한 것인지, 가끔씩 코드를 보면 그럴 수가 있어요. 함수를 호출한 것인지 객체를 생성한 것인지 이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양이 똑같잖아요. 네. 근데 그 포칼을 추적해 보면은 포칼이 함수가 아니라 클래스라면 이거는 객체를 생성한 거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이 함수 내에서 메서드를 생성한 것인지 아니면은 그 객체 멤버 변수를 호출한 것인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알 수 있죠? 그것은 바로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프린트, 네, 여기다가 이렇게 아까 해서 a. 네, 뭐 first 이렇게 해줬죠. 이런 경우에는 괄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괄호가 없으면 이때는 a의 그 멤버만 내가 호출하는구나, 접근하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었고, 괄호를 열고 닫으면 이것은 그 a라는 add가 a의 메서드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a의 점을 찍는 순간에 뒤에 멤버가 올 수도 있고 메서드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괄호의 여부를 가지고 우리가 구분해 준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다양한 예제를 통해서 또 이런 게 자동으로 왜 들어갔나요? 네, 다양한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클래스와 객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추가되는 메소드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교과서를 쭉 따라가시면서 한번 해보시고요. 만약에 서브를 추가할 수도 있겠죠. 서브를 추가하는 걸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 그러면 교과서대로 여기다 엔터 치고 또 def 뭐 서브 넣어가지고 똑같이 바로바로 우리가 서브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그랬죠? 객체에다 틀을 자꾸 틀의 기능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내부 변수를 안 쓰고 할 수도 있어요. 내부 리적 변수를 안 쓰고 그냥 바로 교과서처럼 return 해놓고 self.first에서 first에서 self. 네,
이렇게 가능하죠. second를 빼주어라. 이것도 바로 다이렉트로 쓸 수가 있는 것이고, add처럼 이렇게 리절트 지역 변수를 써가지고 리절트 리턴 리절트 해도 되고, 그냥 다이렉트로 요 내부 멤버 변수의 값을 연산해서 리턴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다가 적당하게 넣을까요? 여기다 넣을까요? 그러면 여기다가 C2라고 합시다. C1, C2를 해서 얘는 C1, 네, 얘는 C2,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A에 서브 이렇게 넣어주면은 서브 값의 결과가 제대로 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프린트, 네, 프린트 C1, 네, C2, 네, 이렇게 한번 출력해보고, 요거는 일단은 그럼 요건 좀 생략을 하도록 합시다. 네,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면은 첫 번째는 더할까, 뒤에는 뺀 값이 출력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나누기 다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다가 계속 틀에다가 이게 추가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당연히 내가 복사를 하는 바람에 이게 자동으로 들어갔는데, 이럴 경우 백스페이스로 강제로 넣어주고, 여기는 뭘로 해주고, 그렇죠. 곱하기는 멀티플리케이션의 약자이기 때문에 그냥 그래도 여러 가지 함수명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가 있지만 니모닉하게 자기가 의미 있게 해주니까 멀티플리케이션에 뭘로 쓰고 곱하기 기능이니까 여기는 곱하기를 쓰고 그냥 다이렉트로 씁시다. 그러면 def, div는 또 역시 셀프로 넣어주시고, 콜론 넣어주고, 이건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고, return, 네,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셀프의 first를, 그쵸, 셀프의 second로 나누는 걸로 이렇게 해서 전부 4개의 메소드를 이 forCal이라는 클래스에다가 다 넣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여기다가 forCal A는 C1은 add, C2는 sub, 네, C3는 뭐라 그럴까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C4는 또, 네, divide 이렇게 써 넣어서, 네, 그래 놓고 C1, C2, C3, C4 4치 연산한 결과를 전부 출력해 보면은, 네, 원하는 대로 4개의 4치 연산 결과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봤고, 아까 생성자, 우리가 앞에서 사실은 생성자를 미리 해 보았어요. 해 보았는데 실은 지금 생성자가 빠져 있는 상태죠. 메서드. 생성자는 어떻게 받는다 그랬죠? 네, def 하고 언더바 2개 쓰고 init하고 다시 언더바 2개 쓰고 가로 열고 self 이렇게 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예를 들면 네, 일단 패스하고 넘어가도 돼요. 아무것도 없이 넘어가도 되는데 아무튼 이건 생성자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빈 공간으로. 근데 생성자에서 우리가 요 self.first와 self.second 값을 초기화 시킨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그 초기화 주는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우리는 self.first는 0으로 초기화하고, 네, self.second는, 네, 그쵸. 다 이렇게 0으로 해주게 되면은, 근데 사실은 이제 요것 때문에, 나누기 때문에 이 세컨드를 0으로 하면 좀 위험해요. 네, 위험하지만,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나중에 가서 여러분 이건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셋을 안 하고, 그냥, A의 first와, 나누기만 한 거를 좀 제외를 합시다. 이렇게. 그리고 내가 출력해 보는 걸로 합시다. 네, 나누기는 항상 뭔가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놓고 내가 초기화를 안 했어요. 멤버 초기화를 안 하면 사실은 생성자 함수가 호출될 때 이미 요 init가 실행됐기 때문에 실행해 보면 이제는 뭐가 나옵니까? 다 0이 나와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주고 아까도 여기서 B 값까지도 출력을 해보면 A 세컨드까지도 출력해보면 2개가 다 00이 돼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제 아까처럼 만약에 모르고 이렇게 생성자의 셋 값을 0이 아닌 값으로 지정하지 않고 바로 그냥
만약에 A에 디바이드를 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0으로 나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수학적인 오류가 생기는 것입니다. 0으로 나눈 건 허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는 그런 거는 그냥 바로 중단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0으로 함부로 나누지 마라. 디비전 바이 제로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러니까 뭐 이왕이면 혹시 나눌 값이라면 처음부터 얘를 아주 작은 값으로만 이렇게 해줘도 네,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네. 따라서 여러분들이 뭐라 그럴까요? 오늘 이 생성자 함수까지도 이제 공부를 했고요. 쭉쭉쭉 넘어갔고, 여러분들이 이제 메서드라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매개 변수는 self, first, 세컨드 이런 게 다 매개 변수라고 이제 보여지고 아까는 제가 멤버 변수라고 그랬는데 그냥 멤버 변수라고 저는 이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처럼 이렇게 직접 접근하는 방법은 점 first, second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메서드는 가로 열고 가로 닫는 걸로 적정한다고 했습니다. 클래스의 상속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상속의 개념까지 이해하기에는 조금은 버거울 것 같아요. 그래서 상속은 건너뛰도록 하겠고, 또 이제 뭐 기본적인 뭐 메서드 오버라이딩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매개 변수를 다양하게 넣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조금은 버거운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속과 메서드 오버라이딩 이것을 이제 다형성이라고 하는데, 다형성 개념은 조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클래스 변수를 우리는 멤버 변수라고 또 부르기도 하고 교과서에서는 클래스 변수라고 이제 불러지는데 클래스 변수의 개념은 이렇게 점 해가지고 멤버 변수 또는 클래스 변수를 그냥 클래스 변수로 다시 바꾸겠습니다. 네, 멤버 변수가 아니라 클래스 변수의 개념은 클래스 안에서만 통용되는 변수로서 아까처럼 first, second처럼 네, 그렇게 쓸 수 있는 값들을 우리는 클래스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클래스 변수와 객체 변수가 조금 다르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 부분도 우리가 여러분들 내용에서는 크게 뭐 상관 안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그냥 또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 해서 이 클래스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공부는 이 파이썬의 클래스 그 다음에 이제 모듈은 이제 요거 우리가 지난번에 임포트의 개념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이 클래스 만든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퍼블리시 많은 사람들한테 공유할 때 쓰는 개념들인데요. 요것도 우선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포트 나중에 쓰는 방법은 넘어가고 패키지도 비슷한 개념이죠. 패키지도 역시 모듈을 모아놓은 거를 패키지라고 하는데 이 패키지를 또 우리가 어떤 식으로 퍼블리시 할지 이런 것들은 이것도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예외 처리도 제가 보기에는 오류 같은 거 이제 발생했을 때 그 오류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정지하지 않도록 해주는 기능들인데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우선 클래스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우선 이렇게 머리에 개념이 아직 그 자리 잡기 전에 너무 많은 내용을 하게 되면은 조금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듈, 패키지, 예외 처리 이것은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내장 함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내장 함수들이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인트형이라든가 플로트형, 리스트형 이런 것들은 내장 클래스라고 하고 이 내장 클래스 내에서 또 정의되어 있는 함수들이 쭉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 중에서 많은 함수들을 우리가 쓸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뭐 그 중에서 내장 함수 중에서 뭐 많은 우리가 이 중에서 쓴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ABS 정도? 캐릭터? 그 다음에 쭉 넘어서 enumerate, eval, 네, hex, id, input, int, 네, len, list, 그 다음에 max, min, 그쵸. odd, 네, 이거는 우리 시험에도 제가 넣습니다. 그래서 뭐 ASCII 코드로 변환하는 거죠. 파우? 네, 파우 정도 쓸까요? 레인지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sorted, sum, 네, 뭐 type, 네, 이런 걸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에 내장 함수들을 이제 쭉 한번 정리를 하고 있는 거니까 ABS 한번 뭐 간단하게 써볼까요? ABS 같은 경우는 ABS 내장 함수 컨트롤 MB 해서 뭐 그쵸 뭐 프린트 뭐 그냥 우리는 다 A는 뭐 마이너스 3이라고 하고 뭐 그다음에 B는 ABS라는 내장 함수를 써서 A를 절대화 시켜라. 그리고 B 프린트 B를 치게 되면은 뭐 3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나오는 것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내장 함수고 오른 뭐 제가 보기에는 별로 안 쓰는 것 같고 쭉쭉 넘어가서 쓸만한 거 캐릭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거꾸로 아스키 값을 캐릭터로 바꿔주는 내장 함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97이라는 A 값이 있는데 97이라는 아스키 코드에 해당되는 것을 B는 그 97에 해당하는 값을 문자화를 해라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네, 프린트 B를 해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97에 해당되는 문자 A를 출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주는 거 이런 것도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뉴머레이트는 많이 써요. 이뉴머레이트도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이뉴머레이트도 컨트롤 MB. 네, 뭐 예를 들면 뭐 그렇죠. 어떤 A라는 변수가 뭐 어떤 리스트의 형태로 해서 네, 뭐 4, 5, 6 뭐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해놓고요. 얘를 이뉴머레이트를 했다고 치면 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B는 네, 이뉴머레이트 해가지고 내가 A를 했어요. 그렇게 해주면 프린트 B를 쳐주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이렇게 해보면 네. 여기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값을 이 이뉴머레이트 안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I 값까지 같이 치게 되면은 이뉴머레이트에 리턴된 변수가 I와 B 이렇게 해주고 네. 그 다음에 한번 또 I와 B 값을 출력해 보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나. 그래서 이뉴머레이트의 개념은 우리가 네, 이뉴머레이트 in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군요. 네, in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네, 이렇게 해주고 i는 enumerate. 네,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건너뛰죠. 쭉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있는 내장 함수들을 한번 쭉 넘어가고 라이브러리도 뭐 우리가 많은 쓰는 라이브러리들이 쭉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한번 더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클래스의 개념을 이해하는 거니까 클래스 그다음에 클래스에 대한 것만 집중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제 교과서 다음 시간에는 제 교과서에서 이용해서 다양한 클래스를 이용한 응용 문제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